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읽다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사건 피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장의 허락을 받고 공동 피의자인 자신의 신복 정진상 씨를 포옹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다. 피고인 처지에 어떻게 저런 연출을 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만인 한시 속에서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최측근을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며 사실상 무언의 압박을 가할 배짱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런 속셈을 옛 상사의 인간미로 포장할 여유를 갖게 됐을까? 이재명 씨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가 치밀하고 저돌적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막가파인 것은 일찍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 나는 지난 대선 전에 그가 형수에게 인간으로서는 참아할 수 없는 쌍욕을 한 것이 드러났을 때 이 시의 대선의 꿈은 끝났다고 지레 단정했었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도 나는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교묘하게도 그 사건을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는 기상천외한 작전을 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배웠다. 그중 하나가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한 돈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대표는 이 의혹만으로도 그 두 가지를 다 보였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사람은 일찌감치 퇴출당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통령은 못했지만 국회의원, 당대표의 이제는 막강한 공천권까지 지게 됐다. 영장 기각 이후 이 대표는 오히려 승기를 잡는 듯 행동하고 있다. 정치가 미쳤거나 그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다. 나는 지금도 이 대표의 정치 생명줄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없다. 정치인의 뻔뻔함은 금기 중에 금기였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시대,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에서 뻔뻔함은 미덕이고 기본이다. 윤미향, 김남국, 조국 등 그 미덕의 소유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 대표는 그 대열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사람을 관리하는 데도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검찰이 그를 1년 반 샅샅이 뒤지다시피 했는데도 아직 결정적 물증을 찾거나 증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검찰이 무엇을 잘못 짚었거나 이 대표 수하들의 입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명이 대북 송금 분야에서 입을 여는가 했더니 쏜살같이 달려가 재물세를 채웠다. 그것은 곧 이재명 조직의 결사적 두께가 단단하고 봉합력이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서로를 형 동생으로 호칭하는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불과 1, 2년 기간에 대한민국 정통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통째로 장악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한 청년 조직에 올라탔다는 주장도 있다. 적어도 북한 추종 면에서는 문재인의 길을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것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586이나 정교조 1세대의 후속이 조달되지 않고 있는 현 여건에서는 한국의 좌파 친북 친중 종북의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과거 대통령급 정치인이 가졌던 화려한 경력, 정치적 정통성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한국 좌파 진보 친북 야당을 아우르는 이치에 오른 것이다. 좌파의 대북견인 백낙청은 그를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인으로 띄우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야권 지도자들이 한 단식, 연자, 농성, 톡 같은 온갖 액세서리를 총동원해 복습하고 있는 중이다. 윤 대통령과 그의 신복 검찰은 법정에서 사법적으로 이재명과 그의 조직을 찍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인물관리 면에서도 이재명의 조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사적인 윤석열표 조직이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인사는 계속 덜커덩거린다. 국민의 공청 주변에는 어쩌면 기회주의자들만 보인다. 원래 보수 우파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도 그 주변에는 아스팔트 결사파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과 그의 여당이 기댈 곳은 오직 국민의 선택뿐이다. 이 대표의 운명이 총선 전에 법정에서 판가름 날이라 기대하는 것은 빗나간 것 같다. 이 대표와 한판 승부는 이제 총선 투표장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면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김대중 씨는 좀 저명한 칼럼리스트였고, 예전에 뭐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유근일 씨하고 두 분의 칼럼을 많이 읽어봤었는데, 또 한편 제가 청년 때 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이렇게 그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는 왜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 그 김대중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가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 뭐 조금 이렇게 눈이 띄었다고 할까요? 뭐 또 그전보다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에서는 이런 분들의 얘기가 정말로 정확하게 사실을 갖다가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분들도 지금의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적절한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서 이 대표의 한판 승부는 이제 총선 투표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면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 굉장히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행위를 보고 김대중 씨도 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여당이 다수당을 점하지 않으면은 뭐 그때는 정말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과연 그 국민들한테만 자꾸 이제 그 뭐 유명한 언론인들, 정치인들, 학자들도 좀 어떤 역할을 갖다 국민들한테만 미루는 것 같아요. 어제는 뭐 한글날이었고 아마 강화문에서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그 데모를 하고 했었는데, 처음에 그 뭐 2019년부터 쭉 진행해 왔던 것 저는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열정을 보일 수 있겠는가. 저는 참 또 같이 뭐 한 두 번 저도 가서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힘이다. 근데 저는 어제도 나가볼까 하던 생각을 하다가 잠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국민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한 4년 목숨을 걸고 했었는데 그 결과는 전부 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져가고 실제로 그 국민들이 원했던 건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지금 우파의 국민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어떤 그 생존권을 갖다가 걸고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뭐 전부 다 그냥 기회만 보고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 해서 국회의원의 자리는 다 가져가고, 또 이 사람들은 아무런 지금 김대중 씨가 보는 것처럼 국민의 공천 주변에는 기회주의자만 보인다. 원래 보수파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도 그 주변에는 아스팔트 결사파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배제된 거죠. 이 팀들이 이대로 내년에도 다시 공천을 받아가지고 민주당하고 승부를 겨룬다고 그러면은
저도 김대중 씨하고 마찬가지로 크게 희망을 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경선하고 할 때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참 일부 그 비열한 사람들이 아직 채 정리도 되지 않고 끌어오는 거, 전 정말로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거죠. 이런 점에 명쾌하게 어떻게 정리가 되지 않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뭐 그냥 그런 사람들도 같이 안고 가는 게 큰 포용의 정치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답답한 일이죠. 정리할 건 정리가 돼야 우파의 국민들이 결속을 하고 그 힘으로 내년의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한번 제대로 대한민국을 정립시키고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보기관이 느슨해지니까 바로 하마스에서 그런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지금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저쪽한테, 공산주의자들한테, 북한한테, 그런 대한민국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니까 그 힘을 정말로 정확하게 한번 행사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기회주의자들 옆에서, 그리고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사당을 갖다가 세종시로 옮긴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저는 그 사람들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를 이용하고 싶은데 또 그런 단어까지는 이용하고 싶지는 않고, 제 생각으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춘천이나 의정부나 동두천으로 옮겨야죠. 국회의사당이 어떻게 저쪽 남쪽으로 가가지고 본인들의 안전만을 고려한 겁니까?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은 당연히 의사당은 평양하고 서울 사이에, 평양이나 서울에 있어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이 사람들이 국방에 대해서, 냉엄한 지금 국제 형실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이익의식을 느껴야만이 국방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